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8일 제가 있는 비엔나는 오후 5시 28분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9일 오전이 되겠습니다. 새벽이 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내정을 해서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데 대해서 변호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 줄여서 한변, 자유진영의 대표 변호사 모임입니다.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현, 최명성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제목이 경찰을 정권의 공포정치 도구화하려는 검찰총장 후보 지명을 규탄한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2년 전 검찰 조직상의 서열을 몇 단계 건너뛰어 서울지검장에 임명된 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검찰의 역량을 소위 적폐수사에 집중하다시피 하였다. 100여 명이 넘는 과거 정권의 고위 공직자를 구속하는 등 반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수사로 4명의 전현직 공직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의 처참한 일까지 초래하였다. 이런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파격적으로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남은 임기에도 계속 검찰을 공직사회와 국민을 옥죄하는 공포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우리는 평가한다. 조직적 안정이 중요시되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에서 서열을 무시한 이러한 검찰총장 발탁은 지난 2년간의 무자비한 적폐 수사에 대한 보답인 동시에 계속 더 충성하라는 요구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 역시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앞세워 지속적으로 정치적 반대 및 비판 세력에 대한 탄압적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다들 이해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지방법원장에 불과한 김명수 판사를 파격적으로 대법원장에 임명한 후 과거의 사법부를 사법농단 세력으로 매도하는 한편 특정 이념 및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출신 법조인들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를 장악한 바 있다. 이제 그러한 폭거를 검찰 조직에까지 도모하려는 점에 대해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윤 지검장이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모습을 보여왔고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는 등의 미사여우를 열어놓고 있으나 이는 결국 자기 사람을 심어서 검찰 권력을 사실상 사유화하겠다는 후한무치한 조치로 보인다.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될 경우 검찰의 모든 법 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켰는지가 사사건건 의심받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 지검장은 자신도 장차 그 행적에 대한 책임을 매우 무겁게 져야 할 상황이 온다는 것을 항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검찰을 이 정권의 공포정치 도구화하려는 검찰총장 후보 지명을 규탄하고 대통령과 집권당이 고귀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저버리고 검찰과 법원, 헌재 등 사법을 장악하려는 헛된 욕심에서 벗어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6월 18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현, 최명성 이렇습니다. 핵심적으로 담을 건 다 담았습니다. 여기에 덧붙인 게 있다면은 이걸 법률적으로 상당히 논리적으로 썼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도 어려울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윤석열 검사하면 정치검사란 말과 함께 법률기술자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법률가와 법률기술자는 다릅니다. 법률기술자는 권력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법률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잡아넣는 것, 그리고 기소하는 말하자면 기술을
영혼 없는 기술자가 되는 거죠. 가장 무서운 사람이 영혼 없는 법률 기술자가 가장 무섭습니다. 이런 법률 기술자는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수사를 해줍니다. 그 권력이 자유민주 권력이든 좌익 권력이든 가리지 않고 오로지 권력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법이 편파적으로 집행될 때 거기에 지옥이 현출되는 것입니다. 히틀러도 법치 독재를 했습니다. 히틀러도 독일 특유의 법률적 기술을 뒷받침받아가지고 법에 의한 독재를 했습니다. 법에 의한 독재가 가장 무섭습니다. 더구나 이 법을 계급투쟁론적 입장에서 계급적으로 적용할 때 여기에 계급 독재의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2년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하에서 이루어진 수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상식과 법리를 모조리 무시했습니다. 4명의 여기 점잖게 썼는데 4명의 전 현직 공직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데 이 말을 자살했다는 말입니다. 자살. 왜 자살했습니까?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왜 자살했습니까? 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게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을 돕기 위해서 국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데 범죄로 몰다니 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자살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이른바 적폐수사가 어떤 수사였느냐. 특히 적폐수사에 의해서 구속된 사람들의 직함을 보면은 문재인 윤석열로 이어지는 이 적폐수사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미워하는 사람을 감옥에 집중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네 국정원장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씨는 구속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지금 나와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소된 김관진 국방장관,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했던 국방장관 아니었습니까? 김관진 국방장관. 댓글 무슨 지시를 했다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댓글도 들여다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북한 노동당 정권과 거기에 부하 내동하는 세력과 싸우는 과정에서 간혹 정치인들을 비판한 걸 가지고 이걸 정치관여다, 무슨 선거 개입이다 해가지고 몰아붙인 거죠. 동시에 국고손실죄, 국정원장에게 적용되었던 국고손실죄, 과거에도 국정원장이 거기 자금을 대통령 청와대에 보낸 적이 있는데 그 과거는 상무시해버리고 오로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것만 집어서 수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표적 수사죠. 표적 수사, 별건 수사, 절대 해서는 안 되죠. 별건 수사. 그리고 일사부재리, 이미 끝난 걸 또다시 캐내고 일사부재리. 그리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깨고 무죄 추정 원칙도 깨고 그리고 혐의 사실을 공개하면 안 되는 비사실 공표죄도 범하면서까지 수사를 한 게 보통 독재가 아니라 이거는 반역에 해당하는 반역적 좌파 정권, 반헌법적 좌파 정권, 반국가적 좌파 정권. 자신을 김정은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의 주문을 받아서 이루어진 이 수사는 반공 자유 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정치적 숙청이었다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검찰총장으로 앉혀가지고 앞으로 2년을 더 근무하게 한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보호하고 자유한국당 등 반대 세력을 탄압을 하고, 그리고 연방제 통일, 반역적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서 걸림돌이 되는 세력을 제거하고 하는 이 임무를 검찰에 넘긴 게 아니냐, 검찰에 넘긴 게 아니냐 하는 게 바로 이 한변의 오늘 기자회견문이 아니고 발표문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동복 선생이 어제 분석한, 북한 전문가 이동복 선생이 분석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법조인들이 들고는 일어나야죠. 변호사 모임, 변호사 단체의 존재 이유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판사들, 현직 검사, 현직 판사들도 다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경찰서장을 바로 경찰청장에 임명한 것 같고, 윤석열 검사를 총장에 임명하는 것도 같은 차원이죠. 사람을 승진시켜놓고 고맙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역이용해가지고 헌법을 위반하고 정권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이런 용인술에 김명수, 윤석열 두 사람이 이용되어 가지고 영원히 그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임을 아마 두 사람도 알겠죠. 모른다면은 참 권력의 무상함에 대한 생각이 얕은 것이고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민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변처럼 떠들어 주어야 합니다. 떠들어 주어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나는 그 직을 못 맡겠다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된다 하더라도 퇴임할 때쯤 되면은 윤석열 검사가 잡아 넣었던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서 나올 때 아닙니까? 그러면 칼자루를 누가 잡죠? 칼자루를 영원히 잡을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법의 칼자루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잡는 겁니다. 여론이 잡는 겁니다. 여론이. 우리 검찰, 우리 법원이 윤석열, 김명수 두 사람에 의해서 그동안 70년 동안 발전시켰던 법치의 양대 기둥이 무너졌는데 두 사람도 거기에 같이 눌려서 압사했다. 이렇게 기록될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닐까요? 법치가 무너지면은 무너뜨린 사람도 같이 깔리는 거 아닙니까? 비리법권천이란 말이 있어요. 비보다는 리보다는 권력 위에는 하늘이 있다. 여기서 하늘은 여론이고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 생존투쟁 차원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좌파 정권, 헌법을 파괴하는 좌파 정권 편에 섰던 법률 기술자들도 어떻게 될까요? 추풍낙엽 신세가 아닙니까? 헌법 제7조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명수, 윤석열 두 사람이 헌법 7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헌법 7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7조 위반, 문제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 세력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을 해서 이룬 게 뭐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룬 게 국방을 더 튼튼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국익을 정진시켰습니까? 아니면 안보를 허물었습니까? 아니면은 원한 가진 사람을 많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은
김정은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의 손발을 묶었습니까? 자중자애 할 때입니다. 자중자애. 김명수, 윤석열 두 사람은 임기가 있고 대한민국은 임기가 없습니다. 국민도 주권자 입장에서 임기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윤석열, 김명수 두 사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과 별도의 계산법으로 정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